네, 현장 상황들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산불 이야기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맹소연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그리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 교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교수님, 네. 지금 불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강한 바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산불 확산의 가장 주요한 요인인데요. 바람이 많이 분다면 그만큼 산불도 빨리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한 바람 때문에 헬기라든지 또 화재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람 방향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진압을 연속적으로 또 좀 체계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불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산불이 일어난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의 산불들 아까 나왔던 이를테면 이제 경남 산청이라든지 울산 산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진압은 되진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진압이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이제 이 경북 의성 부분은 바람도 사실은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또 경북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지역, 봄철의 건조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산불이 오래 지금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오래가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 대표님, 지금 이 계절에 바람이 유독 빠른 이유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봄은 또 바람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공기가 왜 움직이냐?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되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지배적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운 공기가 지배적인데 예. 그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 계절 같은 경우에는 차가워졌다 더웠다를 반복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처럼 특히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이 고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영동이 고개를 마주하고 있는 등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서풍을 주변에 풍계가 빨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서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이제 산맥을 타고 넘게 됐을 경우에는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겨울철까지 넘어갔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던 상태에서 누적된 여러 가지 기상 상황들이 이번 산불을 굉장히 악화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른 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하세요? 사실 강한 바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좀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한 4월 중순 정도의 이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들었던 양간지풍, 예. 양강지풍이라고 해서 양양과 간성,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그런 이제 태백산맥을 넘고 강해지는 바람은 사실 4월 달에 굉장히 빈번하게 강하게 발달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이렇게 강풍이 좀 불어주면서 또 때마침 산불이 나서 굉장히 피해 면적이라든지 규모를 커지게 하고 있는데 4월 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고요. 간헐적이긴 하지만 5월까지. 그러니까 봄이 바람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만큼 강풍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 계속 강풍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데 교수님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주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조만간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 좀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비 소식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또 내일 비가 그렇게 많은 양을 뿌려주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산불 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안타까운 것도 내일 비가 오면서 또 강한 바람도 동반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불이 확산되는데 비가 조금 내려서 적셔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분히 이런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비 소식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람이 잦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 소식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린다 보면 사실 산불이 자칫 오래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려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림 보고 계십니다만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 위주로 예상 강수량이 5mm 미만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맹 대표님, 이렇게 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불을 끄기에는 부족한 강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봄은 또 원래 바람의 계절이라고 하셨지만 또 건조한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비 예보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노릇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더
이렇게 짙게 표시되어 있는 푸른색이 지금 불이 나지 않은 곳이고 예. 옅게 표시되어 있던 비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지금 불이 난 곳인데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악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스트를 잠깐 뿌렸다라고 해서 악건성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은 것처럼 예. 이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건조특보를 발효하는 그 기준 자체의 실효습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순간적인 상대 습도, 그러니까 지금의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일 이상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그런 상대 습도의 가중치를 환산한 게 건조특보의 기준이 내는 실효습도거든요. 예. 근데 이 실효습도가 50% 아래로 떨어지기만 해도 불이 잘 붙고요. 40% 아래로 떨어지기만 해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데 예. 지금 기상청에서 저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만 지속대로 내려질 수도 있고요. 예. 더 짙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25% 이하. 그러니까 저 5mm의 비가 과연 저 건조주의보를 해소시켜 줄 것이냐. 아하. 일부 해소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 다시 발효가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비 예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 비 예보가 있는 내일 시점에서는 좀 진화를 서두르는 게 좋긴 하지만 다만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 비가 그냥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강한 강풍까지 동반하는 비이기 아. 때문에 좀 기상 상황을 잘 살피면서 화재 진압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어떤 방법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큰 불 같은 경우는 또 이를테면 헬기를 이용해서 진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주력이 되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가 한 번에 많은 물을 뿌릴 때 더 많은 물을 뿌릴 수 있다면 진압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대형 헬기라든지 중형 헬기 이런 헬기 중심으로 진압 활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야간에도 사실 뭐 이런 헬기에 의한 공중 진화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상 진압에서 확산 방지라든지 또 이를테면 방화선 구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최선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상 진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또 바람 방향을 예측해서 방화선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축 자체도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방화선 구축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현재 산불 이 진압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이제 헬기 이야기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29대 헬기 중에 8대가 가동 불가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잠시만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양재민 변호사님, 지금 피해가 상당히 큰데 경상북도에서만 사망자가 18명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고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대피를 일찍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경북 영동군에서는 군민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차량을 탑승을 해서 대피를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예. 차량 탑승자 6명 중에 3명이 결국에는 사망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건 대피 중이에요. 맞습니다. 대피 중에 차량이 폭발했어요. 그게 아하. 아무래도 이렇게 불길을 피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차량에 불이 옮겨 붙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폭발로 이어져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3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화메리에 거주하시는 이제 이장 내외가 처남댁을 구하러 이제 간 거예요. 예. 근데 갔다가 본인은 이장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주민들에게 이렇게 어디로 대피하라라고 대피 장소를 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량이 대피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아있는 이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차량 진입을 시도하다가 안타깝게도 다 사망하신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재 현장에 굉장히 그 긴박했던 순간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불길은 거의 뭐 휘몰아치듯이 휩싸이고, 저 보십시오. 화선이 길게 자리 잡히고 정말 시뻘겋게 화염이 휩싸이는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긴박하게 대피를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근데 그렇게 대피를 하다가도 사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경상북도의 상황이 너무 긴박했다 보니까 지난밤에 교정시설도 사실 비상이었습니다.
밤사이에 재소자에 대한 긴급 이감 작전도 펼쳐졌죠. 그렇죠. 교정본부가 이제 산불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좀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감 절차를 계획을 세웁니다. 애초에는 3,500여 명 정도를 대피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인근의 산불이 조금 잦아들게 되면서 실제로는 500여 명만 대피를 시켰고요. 예. 이 이감 절차에 들어가는 대상 교도소 중에 한 곳이 경북 북부 제2교도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북 북부 제2교도소는 굉장히 좀 중경비 교도소고요. 그만큼 일명 흉악범들이 많이 이제 재소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좀 이감을 해야 되는지 교정본부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었는데요. 예. 일단은 500여 명만 대피를 했고 하지만 산불이 추가적으로 또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계획대로 3,500명을 그러니까 3,000명이 넘는 인원을 또 다시 대피시켜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도 굉장히 주시해서 산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밤에 얼마나 긴박했냐면요. 이 법무부도 그 재소자들 이감 작전에 긴급한 그런 작전을 펼쳤지만 사실은 이 우리나라 유물들, 문화재들, 이 문화재 보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천년 사찰인 고운사가 전소가 됐는데 근처에 있는 안동 봉정사 여기 유물들을 급하게 옮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운사가 소실이 되다 보니까 이 봉정사에 계신 분들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물이 뭐 영상계 괴불도부터 아미타설 법도부터 뭐 좌상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물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유물들을 옮기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됐고요. 일단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예천박물관으로 분산해서 임시 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스님은요, 이렇게 좀 유물이 옮겨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예. 사실 보물에 저렇게 손을 대고 인위적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실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유물들을 긴급하게 옮길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습니다.